네,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의 국민참여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16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본장 씨는 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주현 변호사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배드파더스, 나쁜 아버님, 아버지 이런 사이트 운영자 재판에 넘겨진 배경은 뭡니까? 구본창 씨라고 하는 이제 예. 활동가인데 이 활동가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들, 꼭 아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엄마들도 있습니다. 네.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2018년 7월에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돈을 주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들을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신상이 공개된 분 중에 한 분이 명예훼손이다 해서 이걸 고소를 했고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재판부가 보니까 이거는 정식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정식 재판에 넘겼고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물론 인스타그램에 전 배우자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 또 욕을 올린 분도 함께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본창 활동가가 나쁜 부모 신상 공개를 공개하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2012년에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는데 한 필리핀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 아버지하고는 연락이 되세요? 언제 온대요? 이러고 물어보니까는 아이 아빠 온대요. 이 쪽지 보세요 하고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쪽지를. 근데 필리핀 여성이요? 예, 필리핀 여성이. 예.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 그걸 믿니?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렇게 아버지를 찾고 양육비를 돕는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의외로 우리나라에 이혼하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서 아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양육비를 정당하게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배드파더스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 그걸 믿니라는 거는 그 영어 발음상으로 해서 영어 발음돼서 읽으면 한글 발음식으로 들리는 그러니까 그 여성은 그 의미를 몰랐던 거군요. 필리핀 네네. 여성은요. 네, 이렇게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 씨는 어제 재판에 앞서서 자신의 활동 이유를 밝혔습니다. 잠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의 그 양육비는 아이들이 생존하는데 필수 비용인데 그게 지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저는 아동학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 양육비 피해 아동의 숫자가 100만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이 대략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네요. 그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하고 이분들 그 배드파더스 운영자들하고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데 네. 비방할 목적으로 그럴 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방의 목적이라든지 뭐 돈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 100만 명의 부당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법원에서 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 아이가 있으면은 안 키우는 부모한테 한 달에 얼마씩 양육비를 이렇게 주게 해요. 그래서 네. 뭐 지역이라든지 부모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 양육비 기준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키우는 쪽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제대로 된 환경에 자랄 수가 없고 네. 그렇게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에 그 피해는 또 우리 사회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아이들을 구하고 좀 더 밝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참 다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양육비 지급률을 보면 20%밖에 안 돼요. 그냥 80%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지급 비율로 보면요. 양육비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여성이 남성보다 6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성들이 대체로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한 수입차 타고 다니고 골프 치고 또 구청에 어떤 한 분은 700만 원 기부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장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양육비를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수입차 타고 그다음에 골프 치고 구청에 기부도 하면서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신상 공개가 되는 분도 있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월급이 한 8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네. 연봉이 아니고요. 월급이 8천만 네. 원이에요. 그런데 한 푼도 안 주고 있다가 이 이제 그 배우자 전처 되시는 분이
그럼 고소를 하겠다, 고소가 아니죠. 이 신상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밀린 돈 2억 4천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는 어떤 분들은요 재산을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양육비 해결 연합회 같은 데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걸 강제로 추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돈, 개인적인 돈을 친인척으로 돌려놓고 본인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처럼 하는 이런 일들도 사례로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참여재판 1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여재판에서의 쟁점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혐의가 적용된 혐의가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거는 맞아요. 네. 누군가의 그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법 조문에 보면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의 목적이 있었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고 비방의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더 크면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과연 여기서 공익의 목적이 주된 공개 이유였는지 그거를 따져보는 게 쟁점이 됐었죠. 네, 어제 재판에서는 이 화학업계 사는 전 남편, 네, 배우자, 여성이 나와서 증언을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예. 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명품 사고 심지어는 자기 아이들이 그러면 본인이 키우는 반려견보다 못하냐라고 예. 눈물을 흘렸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방청객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요. 고소인 이분 같은 경우도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서 양육비를 못 받게 됐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들이든 아니면 재판과 같은 경우도 양육비 지급되지 않았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피해 사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또 뭐 재판부에서는 이걸 꼭 따를 필요는 의무는 없었지만 역시 무죄 선고를 내렸군요. 근데 7명 전원이 이제 네.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재판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사리를 취한 적도 없고 네. 그다음에 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도 없었다. 다만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사정을 알리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예. 그리고 일부 명예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피해자들이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예. 다만 이게 같이 재판을 받는 사람 중에 제보자가 있었는데 이 제보자가 SNS에 그냥 개인이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욕설을 써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와서 네. 그거는 이제 벌금 5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